천장에 형광등이 낮게 윙하고 울었다. 바닥은 새벽물처럼 차갑게 빛났고 걸레 틈으로 스며든 세제가 미세한 거품을 밀어냈다. 대걸레 자루가 오른쪽으로 기울 때마다 알루미늄 배관이 숨을 고르는 듯 미세하게 떨렸다. 구석의 소화전은 붉은 눈을 껌뻑이며 홀로 순찰을 서는 경비원처럼 서 있었다. 박순애는 모서리만 닦았다. 모서리가 건물의 성격을 제일 먼저 드러낸다고 믿었다. 발끝이 타일의 그물 무늬를 따라가자 시계 초침이 저 멀리 실험동 복도 끝에서 또각하고 물방울처럼 튀었다. 달력은 지나간 달의 장을 접지 못한 채 한 귀퉁이가 들린 상태로 벽에 붙어 있었다. 정밀 측정실 정기 점검이라는 안내문이 바람도 없이 조금씩 흔들렸다. 이 건물은 반쯤 깨어있고 반쯤은 꿈을 꾸는 얼굴이었다. 거기 물 자국 남잖아요. 흰 가운의 젊은 연구원이 지나가다 말끝만 툭 떨어뜨렸다. 죄송합니다. 순애는 짧게 답했고 대걸레를 한 번 더 밀었다. 대걸레 관절이 살짝 삐걱이며 낮게 앓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그 소리가 어디가 헐었는지 알려주는 지도 같다고 생각했다. 복도 끝 폐기물 수거함 옆에 반짝이는 점 하나가 있었다. 그는 아니 그 점은 정오의 별처럼 요란하지 않은데도 눈을 콕 찔렀다. 순애가 허리를 굽히자 앞치마 주머니에 단추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끝에 얇은 금속 파편이 얹혔다. 마치 누군가 급히 잘라낸 회로의 살점 같았다. 파편의 모서리가 엄지에 살짝 긁혀 미묘한 철 냄새가 올라왔다. 청소 아주머니 위험하게 왜 저걸 맨손으로. 다른 연구원이 지나가며 중얼거렸다. 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파편을 천천히 뒤집어 빛에 비췄다. 규칙적인 스크래치 한 번에 절단된 흔적, 그리고 고리 모양의 미세한 각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크기의 기호였다. 순애는 그것을 단추처럼 봉긋한 앞치마 속 안쪽 조그만 주머니에 넣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열쇠 하나와 접힌 영수증 2장, 그리고 모서리가 해진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메모지는 세제 얼룩에 눌어붙은 공식을 품고 있었고 숫자들이 물에 번진 자리마다 은빛 비늘처럼 빛났다. 자동문이 숨을 들이쉬듯 열렸다 닫혔다. 카드를 태깅하는 소리, 신발의 미세한 삐걱거림, 커피 뚜껑의 얇은 탄성. 아침이 연구소로 들어오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깨끗하게 걸은 물 같으면서 약간의 오존 냄새가 섞였다. 복도 양옆의 포스터들은 한국어로 빼곡히 쓰인 도표와 그래프를 버티고 있었다. 초정밀 동조 기술의 국산화라는 제목이 파란색으로 도드라졌다. 포스터의 테이프가 맨입 부분에서 살짝 떨어져 종이 끝이 바람처럼 떨렸다. 오늘 경영진 라운딩 있다더라. 아, 또 바닥 반짝이게 해놔야겠네. 흰 가운 둘이 멀어지며 기계처럼 같은 속도로 손을 흔들었다. 그들의 말은 복도를 따라 미끄러져 순애의 발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바닥을 밀고 또 밀며 그녀는 전원이 꺼진 보안실 유리창 앞에서 멈췄다. 유리창은 거울처럼 그녀를 대비쳤다. 낡은 앞치마, 다른 손등 얇아진 잔주름. 거울 속의 여자는 오래된 서랍 같았다. 손잡이가 마모되어 제 기능을 잊은 척하는 서랍. 순애는 자신을 한번 유리박 어둠을 한번 번갈아 보았다. 어둠 쪽 책상 위 모니터 아래로 낡은 명패 하나가 엎어져 있었다. 박으로 시작되는 활자가 절반만 보였다. 남은 절반은 먼지에 묻혀 글자를 숨겼다. 유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천장 스피커가 가볍게 삐하고 숨을 뱉었다. 누군가 기기 점검을 시작하는 모양이었다. 경량 철문이 덜컹거리며 열렸다. 검은 정장의 관리팀 직원이 걸음을 멈추고 순애를 보더니 입꼬리를 약간 내렸다. 그쪽 복도는 왜 아직이에요? 이동 중입니다.
회의실 앞은 제일 먼저 하라니까 매번. 네, 지금 바로요. 보관함 안에 양동이가 바퀴를 굴리며 천천히 따라왔다. 바퀴 하나가 살짝 틀어져 제 자리로 돌아오려 할 때마다 삐 소리를 내며 고집을 부렸다. 순애는 그 소리를 달래듯 손잡이를 가볍게 토닥였다. 양동이는 그제야 순순히 직선으로 움직였다. 회의실 앞 유리벽 안쪽에서 누군가 레이저 포인터로 슬라이드를 넘겼다. 유리벽은 바깥 소리를 잘라내고 빛만 통과시켰다. 빨간 점이 그래프 위를 튕겼다. 그래프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예의 바르게 이어진 산맥 같았다. 빨간 점이 급경사의 정점을 찍을 때마다 유리 밖의 순애의 손동작도 아주 미세하게 멈췄다. 그녀의 손목에 얇은 힘줄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저기 거품 남았어요. 뒤에서 누군가 지적했다. 네. 순애는 몸을 틀어 거품을 모아내고 마지막으로 물기를 고르게 폈다. 물은 얇은 막으로 퍼지며 흰 형광등을 블레이드처럼 길게 잘랐다. 그 선이 복도 끝까지 펼쳐졌다. 순간 등 뒤에 게시판에서 핀 하나가 딱 하고 빠졌다. 안내문이 미끄러져 내려오며 종이의 모서리가 공기를 자르고 자잘한 가루가 번졌다. 종이의 하단에 적힌 이름 하나가 노출됐다. 특허 양도 서류 보관 창고. 자음과 모음이 서늘하게 어우러졌다. 순애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대걸레를 세워 물기를 꼭 짜냈다. 손등의 혈관이 작은 다리처럼 고였다. 보관 창고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거품처럼 부풀었다가 꺼졌다. 냄새가 달라졌다. 청소 세제의 섬유 연제 향 뒤로 오래된 종이와 금속 잠금 장치의 미세한 산화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냄새는 길을 가리키는 화살표였다. 그녀는 양동이를 뒤로 끌고 복도의 그림자 끝을 따라 움직였다. 폐문 표시가 붙은 옆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허리춤을 스치고 나갔다. 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졌다. 계단의 난간은 손때가 묻어 매끄러웠고 발판 가장자리는 먼지로 희끗했다. 아래층 철문에는 보관 창고 D-2라는 표시가 있었다. 금속문은 손을 대기 전부터 낮게 중얼거렸다. 열쇠가 들어올 틈은 막혀 있었다. 순애는 잠깐 멈춰 서서 앞치마 안쪽의 작은 주머니를 더듬었다. 오래전부터 그녀와 함께 있던 키 하나가 손끝에 닿았다. 낡은 황동의 머리 부분에는 지워진 각인이 있었다. 각인은 이름처럼 이름은 각인처럼. 그녀는 키를 꺼내보지도 않은 채 다시 넣었다. 아직 아니라 라고 손가락이 먼저 말했다. 위층에서 구둣발 소리가 다급하게 뛰어내려왔다. 아줌마 그쪽은 출입 금지예요. 관리팀 직원의 목소리였다. 순애는 어깨만 돌려 그를 보았다. 아, 예. 길을 잘못 들었네요. 오늘 오전 라운딩 있어요. 보이는 데만 정리 부탁드려요. 네. 그의 말 중 보이는 데만이라는 단어가 복도 벽에 달라붙어 오래도록 떨어지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데는 그래서 매번 그대로였다. 먼지는 살아 움직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호했다. 순애는 몸을 돌려 올라왔다. 올라오는 발걸음 사이 위층에서 실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바람처럼 스쳤다. 냉장 장비에 팬이 도는 소리, 저울 수치가 깜빡이는 소리, 가늘고 예민한 기계들이 합창처럼 울렸다. 그녀는 그 울림을 구분할 수 있었다. 오래전 어디선가 비슷한 울림을 매일 들었었다. 그때의 기계들에겐 숫자보다 숨결이 많았다. 지금의 기계들은 숨을 감추는 법을 더 잘 배운 것 같았다. 휴게실 앞 자동 판매기에서 캔커피가 툭 떨어졌다. 아주머니 커피라도 하나 드세요. 젊은 연구원이 캔 하나를 내밀었다. 그의 이름표에는 이도현이라고 쓰여 있었다. 괜찮아요. 따뜻한 게 좋아요. 새벽엔
그가 억지로 캔을 쥐어주자 순애는 고개만 숙였다. 캔 표면이 미지근했다. 저 아까 폐기물함 근처에 떨어져 있던 거 혹시 금속 조각이었나요?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글쎄요. 아닙니다. 그냥 오늘 정밀 측 정실 점검이라. 그가 민망한 듯 웃었다. 웃음 뒤에 말들이 끝까지 나오지 못하고 입술에 걸렸다. 그거 하고 말문을 떼다 그는 핸드폰 진동에 시선을 떼었다. 네, 곧 내려갑니다. 전화를 끊고 수고하세요. 짧게 인사했다. 순애는 캔을 쓰레기통 옆 선반에 올려두고 휴게실 창가로 한 걸음 갔다. 창밖은 연무가 얇게 깔려 멀리의 산등성이가 연필로 그린 밑그림처럼 흐렸다. 나무들은 아직 여름의 마지막 그늘을 들고 서 있었다. 창틀에 실리콘이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다. 갈라진 틈새에 박힌 먼지가 누군가의 지문처럼 선명했다. 그녀는 창틀에 손을 대지 않고 다시 대걸레로 돌아왔다. 손끝에 남아있던 금속의 감촉이 장갑천을 뚫고 전해졌다. 회의실 라운딩이 시작되자 정장들이 일렬로 지나갔다. 그들은 같은 빛깔의 웃음을 번갈아 주고받았다. 바닥은 깔끔하네요. 네, 이제 실험실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들의 구두굽이 바닥을 일정한 박자로 두드렸다. 그 박자는 군가처럼 딱딱했고 바닥은 그 박자를 몸으로 흡수해 다시 반사했다. 순애는 그 줄이 지나갈 때까지 벽 쪽에서 기다렸다. 그녀의 그림자가 정장들의 그림자와 겹쳤다가 떨어졌다. 겹칠 때마다 선 하나가 생겼다가 이내 지워졌다. 사람들이 모두 코너를 돌았을 때 복도에는 다시 형광등 소리만 남았다. 순애는 대걸레를 들고 천천히 정밀측 정실 쪽으로 걸었다. 문틈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흘렀다. 문 손잡이는 금속 특유의 차가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문 옆의 바닥부터 닫기 시작했다. 손목의 각도가 조금 달라졌다. 힘을 조금 더 주었다. 대걸레가 문턱에 닿자 미세한 사포로 문지르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 떨림이 문 안쪽으로 스며들어 장비의 미약한 공명을 깨웠다. 안쪽의 기계가 아주 작게 알아듣기 힘든 언어로 대답했다. 그때 천장 스피커가 다시 한번 삐하더니 건조한 안내음이 흘렀다. 정밀측 정실 점검으로 일부 구역 전원 순차 차단 예정입니다. 10분 전. 말이 끝나자마자 복도의 조명이 한 단계 낮아졌다. 그림자가 즉시 길어졌다. 바닥 위에 길어진 선들이 서로를 찾지 못하고 엇갈렸다. 순애는 바닥을 닦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대신 눈만 문 위 작은 창으로 올렸다. 작은 창 너머 누군가의 어깨가 스쳤다. 그 어깨 위로 옅은 연무가 피어올랐다. 과열된 장비는 보통 그 표정을 숨기지 못한다. 양동이의 물결이 조심스럽게 흔들렸다. 물결은 벽면의 포스터에 적힌 숫자들을 거꾸로 비추었다. 0과 1 사이에서 물결이 깜박였고 숫자들은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처럼 방향을 바꿨다. 순애는 물결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기다림은 그녀의 오래된 기술이었다. 기다림은 때로 손보다 빠르다. 여기 걸레 자국. 어딘가에서 또 목소리가 날카롭게 스쳤다. 네. 순애는 말없이 다시 한번 밀었다. 이번에는 아주 얇게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만. 바닥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무표정해졌다. 무표정은 이 건물의 예의였다. 9분 전. 안내판의 초록 숫자가 줄어들었다. 8분 전. 문틀이 미세하게 으드득 소리를 냈다. 7분 전. 누군가 실험실 안에서 잠깐 그 값이 하다 멎었다. 6분 전. 복도의 공기가 한 단계 무거워졌다. 5분 전.
순애의 오른손이 아주 잠깐 떨렸다가 멈췄다. 그 떨림은 피곤도 연약함도 아니었다. 오래된 기억이 근육의 안쪽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4분 전. 그녀는 앞치마 속 메모지를 한 번 더 확인하려다 말았다. 3분 전. 형광등이 짧게 깜박였다. 2분 전. 바닥의 선들이 한 점으로 모였다 흩어졌다. 1분 전. 정밀측 정실에서 억눌린 숨 같은 칙 소리가 났다. 정전까지 남은 시간에 숨이 어깨를 스쳤다. 순애는 대걸레를 세워 벽에 기대 놓고 양동이의 손잡이를 조용히 접었다. 접힌 손잡이가 철컥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 소리를 신호처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는 몸짓으로 정밀측 정실 문과 복도 사이의 작은 통풍구를 바라보았다. 통풍구의 그릴 사이로 아까의 금속 파편과 같은 모양의 미세한 반짝임이 스쳤다. 반짝임은 금속이 아니라 숫자였다. 번지는 LED 한 자리. 그 순간 스피커가 딱 한 번 더 울렸다. 점검 시작. 형광등이 꺼졌다. 소리가 사라졌다. 연구소 전체가 한 박자 늦게 숨을 멈췄다. 어둠은 복도의 모서리부터 차오르기 시작했다. 맨 먼저 손잡이들, 다음은 포스터의 제목, 마지막으로 순애의 눈동자의 잠깐의 치르. 그리고 아주 작게 정밀측 정실 안쪽에서 어린아이 같은 경고음이 첫 울음을 터뜨렸다. 이거 왜 누군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찢겼다. 순애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왼손이 앞치마 안쪽 작은 주머니에 황동 열쇠를 가볍게 눌렀다. 열쇠 머리에 지워진 각인이 손바닥에 닿았다 떨어졌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사이 정밀측 정실 문 위 비상등이 켜졌다. 푸른 빛이 복도 바닥을 긴 칼날처럼 베어냈다. 칼날 끝 아까 떨어진 안내문이 엎어진 채 양도라는 두 글자만 드러낸 채 누워 있었다. 형광등이 다시 켜지기 직전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다. 오늘은 아직. 불이 켜지자마자 경보음이 한 톤 올라갔다. 누군가 문으로 달려왔다. 복도는 갑자기 많은 발소리와 숨소리로 가득 찼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 빨간 점 하나가 그래프 위가 아니라 장비 패널의 경고등 위에서 깜빡이기 시작했다. 순애는 대걸레를 다시 들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러나 그녀의 발끝은 복도의 한 칸을 조용히 세워 넘어섰다. 다음 칸, 그 다음 칸. 숫자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발바닥에서부터 정확히 올라왔다. 복도 끝 보관 창고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서 미세한 공기가 바뀌었다. 오래된 종이, 금속 산화, 그리고 사람의 체온. 누군가 이미 아래에 있었다. 계단 난간이 아주 조용히 떨었다. 건물이 숨을 죽였다. 그리고 어디선가 핀 하나가 또 딱 하고 빠지는 소리가 이번엔 좀 더 가까이서 들렸다. 창고 문은 오래된 폐문처럼 무겁게 닫혀 있었다. 경첩이 삐걱이며 하루 종일 불평을 늘어놓는 것 같았다. 박순애는 대걸레 자루를 접어 벽에 기대 두고 양동이를 구석에 숨겼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시간, 그제야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안쪽 공기는 눅눅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 사이로 오래된 잉크의 향이 은근히 섞여 있었다. 마치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기록들이 우린 아직 살아있다라고 속삭이는 듯 했다. 노란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창고의 형체를 드러냈다. 박스들이 천장까지 겹겹이 쌓여 있었고 각 박스 위에는 낡은 라벨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1987 연구 기록, 특허 관련 자료, 양도 서류 폐기 예정. 그 글자들이 어둠 속에서 물에 젖은 듯 일그러져 있었다. 순애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바닥을 닦을 때처럼 신중하고 오랫동안 단련된 기다림의 박자에 맞춰져 있었다.
박스 하나를 열자 바스락하고 종이가 울었다. 오래된 논문 초안, 수식이 빼곡히 적힌 메모지, 손때가 묻은 스케치 도면. 그녀는 천천히 한 장씩 넘겼다. 그리고 종이 더미 속에서 얇은 파일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표지에는 흐릿하게 특허권 출원 박순애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잊힌 이름, 그러나 결코 사라진 적 없던 이름이었다. 그 순간 창고 문틈으로 발소리가 스쳤다. 여기서 뭐 하세요? 젊은 연구원 이도현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의 눈은 호기심과 경계심 사이에서 흔들렸다. 정리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네요. 순애는 파일을 재빨리 다른 서류 사이에 숨겼다. 여긴 출입 제한 구역이에요. 혹시. 이도현은 말을 멈추고 파일 더미를 한번 흘겨보았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여전히 파일이 숨겨진 자리를 붙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 연구소는 대부분의 불이 꺼졌고 창고만이 묘하게 살아 있었다. 순애는 다시 창고로 향했다. 문을 열자 낮보다 더 짙은 어둠과 고요가 퍼졌다. 그녀는 낮에 숨겨두었던 파일을 꺼내 들었다. 종이 위에 글자들이 오래된 촛불처럼 흔들렸다. 수많은 수식과 도면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분명히 그녀의 이름이 서명처럼 남아 있었다. 과거의 기억이 서류와 겹쳐졌다. 하얀 연구복을 입은 젊은 순애가 칠판 가득 수식을 적으며 동료들과 토론하던 시절. 그러나 그 아이디어는 곧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넘어갔고 그녀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다. 남은 것은 잊힌 흔적과 이제는 청소부라는 호칭뿐. 순애는 손가락으로 자기 이름을 따라 그렸다. 마치 잊힌 길을 다시 더듬어 찾는 듯 했다. 갑자기 창고 불빛이 순간 꺼졌다 켜졌다. 형광등이 기계적으로 깜빡이며 이상 신호를 보냈다. 문 바깥에서 발소리가 또 한 번 다가왔다. 이번에는 여러 명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아까 여기에 이상한 파일이 있었다고? 맞아, 분명 방 뭐라고 적혀 있던데. 누가 본 거야? 이도현이. 순애는 숨을 죽였다. 파일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박스 뒤로 몸을 숨겼다. 문이 벌컥 열리며 연구원 셋이 들어왔다. 그들은 서류를 뒤적이며 수군거렸다. 없는데? 분명 여기라 했잖아. 폐기 대상이라 이미 없어진 거 아니야? 아니, 분명 누가 챙겨간 거야. 순애의 손등에 땀이 맺혔다. 그러나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다. 마치 오랫동안 어둠과 함께 살아온 사람처럼. 연구원들이 발길을 돌리고 문이 닫히자 창고는 다시 정적에 잠겼다. 순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파일을 앞치마 안쪽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름은 지워도 남는다. 밤은 깊어갔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창고의 그림자는 더 길게 드리워졌고 그 속에서 낡은 종이들과 먼지가 천천히 호흡했다. 순애는 다시 대걸레를 잡으러 복도로 향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러나 그녀의 걸음은 전보다 무거웠고 주머니 안 파일의 존재가 심장을 두드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종이의 모서리에서 빛이 스쳤다. 마치 다음 장에 더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아침 공기는 유리창에 엷은 서리를 남기고 있었다. 연구소의 복도는 밤새 켜져 있던 형광등 때문에 희게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바닥은 과도하게 닦여 반사경처럼 반짝였다. 박순애는 대걸레를 잡고 복도 중간에 서 있었다. 세제 냄새가 아직 날아가지 않아 공기 중에 알싸하게 감돌았다. 그때 구두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소장 그리고 그를 따르는 연구원 몇 명이 복도를 지나왔다. 소장의 발걸음은 바닥을 때리며 권위를 증명하는 듯했고 연구원들은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소장이 갑자기 멈춰 서며 순애를 노려보았다. 순애는 고개를 들었다. 소장의 시선은 바닥의 물 자국에 꽂혀 있었다. 회의실 앞 복도를 아직도 물바다로 만들어 놨습니까? 라운딩이 곧 시작인데. 금방 마르겠습니다. 순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금방? 금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오래 일했습니까? 기본도 안 돼요, 기본도. 연구원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번졌다. 누군가는 일부러 발을 무릉덩이에 디뎌 흔적을 남기기도 했다. 그들의 웃음은 타일 위에서 미끄러져 퍼졌다. 순애는 말없이 대걸레를 들어 다시 물기를 닦았다. 대걸레 자루가 삐걱이며 작게 항의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밀었다. 바닥은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다. 아휴, 청소부 하나 뽑아도 성실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소장이 일부러 크게 내뱉었다. 순애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나 손목의 힘줄이 미묘하게 부풀었다가 가라앉았다. 복도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지나가던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소장에게 아첨하듯 말을 건넸다. 저분이 늘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저번에도 실험실 앞에서. 그렇지? 내가 괜히 지적하는 게 아니야.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애를 한 번 더 쏘아봤다. 순애는 여전히 눈을 내리지 않았다. 고개는 숙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번진 빗줄기를 따라 어딘가 멀리 향해 있었다.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다른 직원들이 들어왔다. 그들 또한 상황을 보자 낮게 수군거렸다. 아, 또 저 청소부 때문에 난리구나. 이번엔 무슨 잘못했대? 수군거림은 파문처럼 번졌다. 복도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소장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들어두세요. 이곳은 국가연구소입니다. 아무리 청소부라도 태도가 있어야죠. 이런 사소한 실수가 전체 이미지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네. 순애는 짧게 대답했다. 네? 내라니 성의 없이. 소장은 얼굴을 찌푸렸다. 연구원들 중 몇 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장의 말에 동조했다. 그러나 젊은 연구원 이도현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지만 곧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순애는 대걸레를 물통에 담가 짜냈다. 손등에 잔주름이 깊어지고 물방울이 떨어져 바닥에 둥글게 맺혔다. 형광등 불빛이 물방울에 박혀 작게 반짝였다. 순간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였다. 번쩍임은 유리창에 길게 새겨져 복도의 그림자를 일그러뜨렸다. 소장의 얼굴이 그 불빛에 잠깐 드러났다가 어두워졌다. 그리고 순애의 그림자도 바닥 위에서 길게 늘어나 소장의 그림자와 겹쳤다. 순간 겹쳤던 두 그림자는 곧 갈라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듯. 어서 끝내세요. 곧 VIP들이 옵니다. 소장은 마지막으로 차갑게 내뱉고 연구원들과 함께 복도를 지나갔다.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남은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형광등이 윙하는 소리와 대걸레의 물기 스치는 소리만 남았다. 순애는 잠시 대걸레를 세워 벽에 기대두고 손가락을 주머니 안으로 넣었다. 안쪽에 숨겨둔 파일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떴다. 복도의 공기가 다시 차갑게 흘렀다. 그러나 손끝의 감촉은 여전히 뜨겁고 살아 있었다. 순애는 다시 대걸레를 들었다.
바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반짝였다. 하지만 그 위를 지나간 구두 자국, 발소리, 조롱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벽에 남아 메아리쳤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 지워진 이름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일어났다. 바닥은 이미 말끔히 닦였지만 차가운 모멸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앞으로 더 큰 파문을 준비하는 파동처럼 복도에 오래도록 진동하고 있었다. 연구소의 오전은 늘 그렇듯 무표정하게 흘렀다. 복도마다 형광등이 박자 없이 윙하고 울었고 실험실 내부에서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기계 팬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공기가 조금 더 팽팽했다. 작은 전류가 천장 위 배관을 따라 흘러다니는 듯 정전기의 기운이 사람들의 팔끝에 와닿았다. 박순애는 여느 때처럼 대걸레를 움직이고 있었다. 바닥 위에 남은 물자국은 이미 마르고 있었고 그녀의 손길은 오히려 천천히 박자를 맞추는 리듬 같았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실험실 안의 웅성거림은 평소와 달랐다. 수치가 이상해.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차단기 작동 안 돼? 짧고 날선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유리문 너머 연구원들이 패널 앞에서 허둥대며 손가락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모니터의 그래프가 붉은 곡선을 그리며 급격히 치솟고 있었다. 순애는 잠시 손을 멈추고 대걸레 끝을 바닥에 세운 채 안쪽을 바라보았다. 기계의 불빛이 요동치며 유리벽에 빨간 점들을 수놓았다. 불빛은 마치 수많은 심장이 동시에 요동치는 것처럼 불규칙하게 깜빡였다. 경보음이 울렸다. 위험. 시스템 이상 감지. 스피커의 기계음이 복도를 울리자 지나가던 연구원들이 당황해 달려갔다. 비상정지 버튼 어디 있어? 잠겼어. 작동이 안 돼. 큰일 났다 폭발하면. 연구소의 공기가 한순간에 끓어올랐다. 복도 끝까지 메아리가 퍼졌다. 순애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 천천히 실험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유리벽 안쪽 패널의 배치와 장비의 구조 그것들은 그녀에게 전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에 직접 그려낸 도면을 다시 보는 듯 익숙했다. 연구원 한 명이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누구든 응급팀 불러요.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손은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순애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실험실 안으로 발을 들였다. 아주머니 위험해요. 나가세요. 몇 명이 소리쳤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으로 패널을 빠르게 후었다. 붉은 불빛이 번쩍이는 곳, 전류가 몰린 구간, 과열된 코어. 모든 것이 그녀의 내리 속에서 자동으로 연결되었다. 순애는 발걸음을 옮겨 제어판 앞으로 갔다. 손끝이 스위치 위에 닿는 순간 연구원들이 동시에 외쳤다.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나 이미 그녀의 손은 몇 개의 버튼을 연속적으로 눌렀다. 삑삑삑 경고음이 일시적으로 더 날카로워졌다가 곧 낮아졌다. 그래프 곡선이 느려지며 천천히 하강했다. 정적이 찾아왔다. 연구원들이 모두 숨을 죽였다. 모니터의 빨간 선은 드디어 안정 구간으로 내려와 파란색 영역에 안착했다. 살았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순애는 손을 내리고 뒤로 한 발 물러났다. 손등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엄지에는 아까 주운 금속 파편의 흉터가 아직 붉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 앞치마로 닦아냈다. 연구원들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다. 저 대체 어떻게 알고 누르신 거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대걸레를 집어들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발소리는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다만 일정한 리듬으로 울리며 복도 끝까지 이어졌다. 뒤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졌다. 이상하다.
저 버튼 순서는 내부 매뉴얼에도 없는 건데. 마치 장비 구조를 다 깨고 있는 사람 같았어. 청소부가 어떻게? 복도 끝 창가에 도착한 순애는 잠시 멈췄다. 창밖의 하늘은 흐린 구름 사이로 햇살을 조금씩 내보내고 있었다. 햇살이 타일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녀의 그림자는 바닥에 얹히며 또다시 늘어졌다. 순애는 눈을 감았다 뜨며 아주 짧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몸은 기억한다. 그리고 다시 대걸레를 움직였다. 바닥은 금세 원래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조금 전에 붉은 불빛과 경보음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파문을 남겼다. 멀리서 관리팀 직원이 뛰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왜 경보가 울렸죠? 연구원 중 한 명이 대답했다. 위기였는데 청소 아주머니가 해결하셨어요. 뭐라고요?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나 곧 웃음을 애써 지어내며 말했다. 농담 마세요. 청소부가 뭘 안다고. 그 순간 연구원 몇 명은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못했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방금 그 순간 이 건물에서 가장 침착하게 움직인 이는 흰 가운이 아닌 낡은 앞치마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복도의 공기가 다시 잦아들었다. 하지만 형광등의 윙소리마저 오늘은 달라 보였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낮은 울음 같았다. 그리고 박순애의 손끝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버튼을 눌렀을 때의 미세한 진동. 그것은 단순히 기계의 반응이 아니었다. 오래전 그녀가 직접 설계하고 만졌던 세계의 잔향이었다. 도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공기의 밀도가 달라져 있었다. 방금의 위기가 마치 하나의 꿈처럼 지나갔음에도 그 꿈의 잔향은 사람들의 눈빛에 남아 있었다. 연구원들은 흩어져 자기 자리로 돌아갔으나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다. 청소부가 어떻게 알았을까? 버튼 순서 그건 우리 내부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설마 옛날에 여기서 일했던 사람인가?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그러나 소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마치 오래 묻어둔 무언가가 다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했다. 그날 저녁 연구소 한 구석의 작은 도서실. 이도현은 오래된 기록처를 꺼내 책상에 펼쳐 놓았다. 노란빛 스탠드 아래에서 먼지가 춤을 추었다. 그는 창고에서 보았던 이름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다. 기록철 속 빛바랜 학술지의 첫 장에 그녀의 이름이 있었다. 차세대 에너지 제어 시스템 개발 제1저자 박순애. 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래전 찍힌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 연구자가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 단단한 입술, 칠판 앞에 선 모습. 그 옆에는 몇몇 남성 연구자들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지금의 연구소 소장이었다. 말도 안 돼. 도연은 혼잣말을 흘렸다. 기록을 더 넘기자 수많은 논문과 특허 자료가 이어졌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그녀의 이름은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바로 지금 연구소를 장악하고 있는 소장의 이름이었다. 다음 날 도연은 조심스레 순애를 찾았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대걸레를 들고 복도 구석을 닦고 있었다. 아주머니 잠깐 말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순애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저 혹시 예전에 이 연구소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순간 대걸레 자루가 아주 미세하게 멈췄다. 그러나 그녀는 금세 다시 움직였다. 청소는 오래 했지요. 근무라니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사진 여기 있는 분이 아주머니 맞죠? 도연은 몰래 출력해온 흑백 사진을 내밀었다.
젊은 순애가 칠판 앞에 서 있는 장면이었다. 순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젊었을 땐 다들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일 리가 없죠. 그리고는 사진을 그의 손에 다시 밀어 넣었다. 그러나 도연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기록 보관실에서 오래된 회의록을 찾았다. 회의록에는 분명 박순애 연구원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다. 신기술 제안자 박순애, 실험 성공 보고 박순애. 그 이름은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끊겼다. 마치 칼로 잘라낸 듯 흔적이 사라졌다. 밤 순애는 혼자 연구소 창고에 들어와 있었다. 앞치마 속에 숨겨둔 낡은 파일을 꺼냈다. 종이 위에 글자들이 희미한 형광등 아래서 다시 살아났다. 수식 다이어그램 그리고 그녀의 서명. 잊혀진 게 아니라 지워진 거지. 그녀는 아주 낮게 속삭였다. 그녀의 눈앞에 과거가 겹쳐졌다. 젊은 그녀가 실험실에서 기계를 조율하고 동료들에게 아이디어를 설명하던 장면.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조롱뿐이었다. 결국 아이디어는 빼앗겼고 그녀의 이름은 문서에서 지워졌다.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지금의 소장이었다. 다시 현재. 창고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소장이었다. 여기 계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다. 순애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청소 중이에요. 어제 있었던 일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더군요. 당신이 어떻게 그걸 막았는지. 운이 좋았던 거죠. 운? 아니죠. 그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어. 소장은 잠시 멈추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시오. 당신이 뭘 알아봤든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할 겁니다.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낡은 파일을 다시 앞치마 속에 숨겼다. 그리고 소장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말은 없었지만 오래전 배신과 지워진 이름의 상처가 그 시선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소장은 뒤돌아 문을 닫았다. 창고는 다시 어두워졌지만 공기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먼지와 종이 냄새 속에 묘한 긴장감이 배어들었다. 순애는 눈을 감았다. 손끝에서 여전히 그녀의 이름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잊힌 이름, 그러나 결코 사라진 적 없는 이름. 연구소의 복도는 밤이 되면 또 다른 표정을 가졌다. 낮에는 바쁘게 오가는 연구원들의 발소리가 채우던 길이 이제는 형광등의 윙소리와 먼지의 미세한 숨결만이 남았다. 박순애는 청소 도구를 구석에 정리한 뒤 잠시 멈춰섰다. 오늘따라 바닥의 반사광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앞치마 안쪽에 숨겨둔 낡은 파일을 꺼냈다. 종이 모서리가 손끝을 긁자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기억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열리던 서랍처럼 무겁게 열려갔다. 과거 1970년대 연구소의 첫 시절. 칠판 가득한 수식과 기계 도면. 젊은 순애는 머리카락을 묶고 손가락에 분필 가루를 묻히며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이 제어 방식으로 전류를 안정화시키면 기존의 효율보다 2배 가까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실험실 안의 남성 연구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피식 웃었다. 여자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따져?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해. 그러나 가장 앞줄에서 노트를 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지금의 연구소 소장이자 당시 동료 연구원이었던 최영도. 그는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수식을 받아 적고 있었다. 순애는 몰랐다.
그가 동의에 고갯짓을 한 것이 아니라 훗날 자신이 그 성과를 빼앗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을. 며칠 후 연구소 회의실. 순애가 제출한 보고서는 이미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표지에 적힌 발명자 이름은 최영도. 그녀의 이름은 조용히 지워져 있었다. 이거 제 연구인데요. 순애가 항의했을 때 회의실은 싸늘했다. 순애 씨, 팀 단위로 한 걸 왜 본인 이름으로만 내려고 합니까? 아이디어와 설계는 제가 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증거? 이미 문서화된 건 제 이름으로 제출됐는데 뭘 더 말합니까? 최영도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순애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다른 동료들은 침묵했다. 침묵은 동조였고 그 순간 그녀는 홀로 남았다. 현재 창고 속. 순애는 손끝으로 파일을 꼭 쥐었다. 종이 위에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다. 그때 창고 문틈이 열리며 발소리가 스며들었다. 다시 최영도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잘 다려진 정장을 입고 권력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여기 또 계시는군요. 청소 중이에요. 청소부가 왜 이렇게 오래 창고에 머무르는 거지? 여기는 연구 자료가 있는 곳입니다.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만 숙인 채 파일을 품에 안았다. 최영도의 눈이 순간 빛났다. 당신 뭘 본 겁니까? 본 건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그는 낮게 웃었다. 괜히 오래된 일 들추지 마시오. 이미 세상은 제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순애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현실은 진실이 가려져 있다는 말이죠. 최영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러나 곧 얄팍한 미소로 덮었다. 진실? 세상은 진실보다 기록을 믿습니다. 기록에 제 이름이 남아있다면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창고 안 공기를 더 무겁게 짓눌렀다. 먼지들이 마치 숨을 죽인 듯 공중에 멈췄다. 순애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대걸레를 들어 천천히 바닥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관절이 다시 움직이는 소리처럼. 최영도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다시 말하지만 입 다무시오. 그래야 당신도 나도 편안합니다. 문이 닫히자 어둠과 고요가 다시 내려앉았다. 그러나 순애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젊은 순애가 연구실에서 홀로 남아 빈 칠판에 수식을 쓰고 또 지우던 밤. 창밖에서는 빗물이 흘렀고 실험실의 형광등이 깜박였다.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싸움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현재로 돌아와 그녀는 앞치마 속 파일을 꼭 끌어안았다. 심장이 규칙적인 북소리를 내며 복도에 메아리 쳤다. 이름은 지워도 흔적은 남는다. 순애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녀의 발걸음은 다시 연구소 복도로 향했다. 발자국 하나하나가 바닥에 찍히며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새로운 글자를 새기는 듯 했다. 정오를 지나자 건물의 숨이 얕아졌다. 바깥 햇살이 유리벽을 타고 들어와 바닥을 얇게 덮었고 형광등은 잠깐씩 깜박이며 낮잠을 청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환기구는 미세한 으르렁으로 목을 고르고 서버실 쪽에서 낮은 진동이 복도 아래를 기어왔다. 박순애는 대걸레를 살짝 들어 모서리를 후었다. 타일의 그물 무늬가 물기를 마시며 얌전히 누웠다. 온도 편차가 또 떠요. 유리벽 너머 연구원이 모니터를 붙잡고 얼굴을 찌푸렸다. 오차 0.7이면 허용 범위지. 아니요, 그래프 끝이 떨립니다. 끝말이 잘리자마자 스피커가 짧게 찍혔다. 비. 공기의 결이 뒤집혔다. 주의.
전력 품질 이상 감지. 백업 라인 대기. 문자처럼 건조한 목소리가 천장 레일을 따라 미끄러졌다. 순애는 대걸레를 세워 벽에 기대고 기를 세웠다. 팬 돌아가는 소리, 릴레이 탁하는 소리, 그리고 초단위로 끊어지는 불빛의 호흡. 몇 초 간격 규칙 같았지만 어딘가 한 박자가 밀려 있었다. 밀린 박자는 보통 사고의 그림자였다. 차단기 테스트 돌려. 패널 잠겼어요. 비상키 어디 있어? 서로의 목소리가 서로를 쫓아가다 겹치고 겹친 자리에 불안이 고였다. 형광등이 한 번 더 꺼졌다 켜졌다. 그 순간 건물 전체가 한 뼘 가라앉듯 웅하고 울렸다. 복도의 공기가 무겁게 눌리며 발목을 붙잡았다. 비상등의 푸른 눈동자가 깜박였다. 비상 절차 이행. 60초 후 1차 정전. 초가 복도 끝 전광판에 숫자로 찍혔다. 60, 59, 58. 순애의 발끝이 아주 조금 방향을 바꿨다. 정밀 측정실 옆 전산실 문. 손잡이는 미지근했고 문틈은 숨을 몰아쉬었다. 안에서 팬들이 과속으로 허리를 꺾는 소리가 났다. 아주머니, 비상 상황입니다. 밖으로. 관리팀 직원이 다급히 소리쳤다. 순애는 짧게 답했다. 젖은 바닥 남으면 미끄럽죠. 그녀는 양동이를 밀어 전산실 앞에 댔다. 말은 엇나갔지만 손은 정확했다. 바닥은 구실이었고 문은 목적이었다. 유리벽 안 연구원들의 손이 패널 위를 공중 타자처럼 날아다녔다. 빨간 불빛이 점점 촘촘해졌다. 그래프의 곡선이 제자리 찾길 포기하고 떨리기 시작했다. 비상 바이패스 응답 없음. 코어 온도 상승 임계치 접근. 가동 중지 누르면 오히려 역전류 들어와요. 순애는 문 손잡이를 잡고 살짝 눌렀다. 흔들림은 있었고 잠금은 느슨했다. 자물쇠는 오래된 기억처럼 예민하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문의하는 말을 들었다. 힌지의 미세한 삐걱, 패킹의 떨림, 안쪽 공기의 온도차. 충분했다. 문이 열리자 열기가 뺨을 스쳤다. 전산실은 배처럼 흔들렸다. 렉의 파란 LED들이 파도처럼 출렁이고 케이블 다발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바닥 냉각구멍에서 뜨거운 바람이 가볍게 울었다. 거기 위험해요. 이도현의 목소리가 뒤에서 올라왔다. 멀리서요. 순애는 말했고 손목에서 장갑을 벗었다. 장갑의 고무가 짧게 비명을 냈다. 그녀는 렉 하단의 분배반에 무릎을 꿇었다. 볼트 헤드에 흠이 나 있었다. 흠은 누군가 급히 열었다 닫은 흔적. 케이블 타이는 2개가 해제되어 검은 피처럼 미세한 그을음을 흘렸다. 손끝에 전류의 턱 하는 울림이 닿았다. 살아있다. 과열과 노이즈가 겹쳐진 질감. 우회 라인 개방 준비. 유리벽 너머 누군가 외쳤다. 그쪽 라인 연결하면 서지 더 들어와요. 순애의 말은 낮았지만 정확히 표적을 골랐다. 연구원들의 고개가 동시에 돌아왔다. 뭐라고요? 접지 보강 먼저. 그녀는 짧게 숫자처럼 던졌다. 순애는 분배반에 작은 덮개를 젖혔다. 미세한 나사 2개가 굳어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얇은 동전 하나를 꺼내 나사옴에 대었다. 동전은 오래된 버스표처럼 얇아졌고 금속은 마찰로 낮게 울었다. 직. 첫 번째가 풀렸다. 직. 2번째가 풀렸다. 덮개 아래 구리선에 십자 점퍼가 미세하게 그을려 있었다. 교체할 수 없다면 순서를 바꾸는 수밖에. 그냥 닫아. 시간 없어. 관리팀이 소리쳤다. 기다려요. 그녀는 차분했다.
기다림은 공포보다 빠르다. 손톱 끝으로 점퍼를 들어 올려 옆 단자에 임시로 얹었다. 스파크가 작게 튀어 손가락을 스쳤다. 뜨거움이 피부에 문장을 새겼다. 숨이 짧게 들이켜졌다. 그러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반대쪽에서 분기된 선을 가볍게 비틀어 닿게 하자 렉 전체의 진동이 반톤 낮아졌다. 전류의 흐름이 세기를 잠깐 믿어보는 듯 고개를 기울였다. 코어 온도 하강 시작 잠깐 또 올라요. 출력 측정이 흔들립니다. 잡아. 순애는 등을 벽에 붙이고 바닥의 케이블 트레이를 열었다. 트레이의 금속이 오래된 무릎처럼 뚝 하고 풀렸다. 안쪽에는 싸늘한 공기 대신 열이 쉴 새 없이 오갔다. 커넥터 하나가 반쯤 빠져 있었다. 잠금턱이 깨진 채 빈틈을 만들고 있었다. 그 틈에서 전류가 언어를 잃고 새고 있었다. 그녀는 엄지로 커넥터를 강하게 눌렀다. 딱. 제자리. 동시에 렉 상단의 팬이 숨을 고르듯 속도를 줄였다. 그래프의 이빨이 하나 깎여 나가듯 부드러워졌다. 하강. 유지돼요. 아직 불안정하지만 유지. 방호 알람이 다시 울었다. 1차 정전 보류. 상태 재평가. 보류라는 말이 복도를 짧게 스쳤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전류는 아직 매서웠다. 순애는 오른손 검지로 방금 맞춘 단자를 한 번 더 눌렀다. 금속이 체온을 배웠다. 땀이 흘러 손목을 타일았다. 손등이 뜨거웠다. 아까 튄 스파크 자리가 붉게 부풀었다. 조금만 더. 아주머니 손. 이도현이 달려와 작은 절연 테이프를 던졌다. 고마워요. 짧은 말이 오갔다. 테이프가 손가락을 감싸며 사각 소리를 냈다. 테이프는 응급 붕대처럼 선명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패널 앞에 섰다. 화면에 낯익은 구조가 펼쳐졌다. 젊은 시절 칠판 위에서 밤새워 그리던 회로동. 이제 눈앞의 장비가 그 그림을 따라 숨을 쉬고 있었다. 하단 좌측 비공개 진입 메뉴 유지 보수 루틴. 그녀의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이동했다. 비밀번호 필요해요. 연구원이 외쳤다. 숫자 4자리. 순애가 중얼거렸다. 오래된 생일 누군가의 실험번호 허공의 패턴. 그녀는 4번 눌렀다. 삑. 허용. 말도 안 돼. 유리벽 너머 누군가가 숨을 삼켰다. 루틴이 열리자 그동안 울어대던 경보가 낮아지며 음계를 바꿨다. 중단 없는 진정 루틴. 펜 속도가 단계적으로 내려갔다. 그래프의 빨간 언덕이 낮아지고 녹색 평원이 화면을 차지했다. 비상 단계 완화. 1차 정전 취소. 문장 하나가 건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형광등이 안정의 빛을 되찾았다. 복도는 천천히 자기 얼굴을 되찾아갔다. 사람들이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는 살았다를, 누군가는 어떻게를,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 대신 심장들이 같은 박자로 2박자 늦게 뛰었다. 순애는 손을 내렸다. 테이프 밑에서 피가 아주 조금 번졌다. 그녀는 앞치마로 땀을 닦았다. 대걸레가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오래된 친구처럼 무심히. 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도현이 가까이 다가왔다. 기계가 부탁을 했어요. 순애는 짧게 웃었다. 무슨? 뜨겁다고. 그녀의 대답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손끝의 화상은 농담이 아니었다. 소장이 늦게 나타났다. 정장의 주름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표정은 당황 대신 불쾌를 골랐다. 승인이 없는 접근을 왜 했습니까? 비상 상황이었어요.
절차는 절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샴푸 냄새처럼 미끈했다. 절차가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버티게 만들면 안 되죠. 순애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모서리가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벽시계의 초침이 또각하고 복도의 못을 박았다. 사람들의 눈빛이 두 사람 사이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섰다. 소장은 시선을 거두고 뒤를 돌았다. 모든 로그 제출. 접근 기록 조사해. 그는 연구원들에게만 말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떠났다. 그의 구두굽이 바닥에 남긴 점들이 냉랭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다. 복도는 다시 형광등과 물기 냄새만 남았다. 분주했던 음들이 갑자기 힘을 잃었다. 환기구가 낮은 콧노래로 상황을 봉합했다. 이도현만 남았다. 손 치료 받으셔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는 작은 구급함을 들고 와 소독약을 꺼냈다. 솜이 유리병에 목을 스치며 퍽 소리를 냈다. 따가울 겁니다.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소독약이 상처 위에 닿자 핏줄이 잠깐 움찔했다. 장식장이 숨을 죽이듯 휴게실 문이 살짝 닫혔다. 아주머니 왜 그 메뉴 비밀번호를 아셨어요? 이 질문은 이미 여러 번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이번에야 혀를 넘어섰다. 순애는 창밖을 보았다. 햇살이 유리면에서 미끄러져 복도를 얇게 발랐다. 먼지들이 금빛 물고기처럼 헤엄쳤다. 예전엔 문을 여는 법만 알면 된다고 배웠어요. 누가요? 기계가요. 그녀는 미소를 끝까지 올리지 않았다. 멀리서 우체국 빨간 상자가 복도 끝에 내려왔다. 배달원이 작은 택배를 프런트에 올려놓고 사라졌다. 접수 스탬프가 쾅 하고 종이에 박혔다. 잉크 냄새가 여름 과실처럼 짧게 퍼졌다. 휴게실에서 잠깐 쉬세요. 라운딩은 끝났어요. 이도현이 말했다. 쉴 땐 쉬어야죠.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걸레를 잡으려다 말고 손가락을 한 번 펴고 쥐었다. 관절이 조용히 끼익 소리를 냈다. 그때 프런트 데스크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2번, 3번. 누군가 받았다. 네, 여기 국립연구소네. 어디라고요? 받던 직원의 목소리가 불쑥 낮아졌다. 주변 공기가 그 말에 꼬리를 잡으려 모였다. 청와대요. 복도의 공기가 반음 낮아졌다. 직원은 순애를 바라봤다. 박순애님 맞으시죠? 방금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면담을. 문장 끝은 완전히 닫히지 못했다. 휴게실 TV가 갑자기 켜지며 뉴스 속보띠가 지나갔다. 국립연구소 오전 전력 이상 내부 영웅 등장. CCTV 유출. 화면 한켠 전산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뻗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작게 재생됐다. 앞치마 테이프 감은 손 반짝이는 렉.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TV로 그리고 순애에게로 이동했다. 공기가 들숨을 멈췄다. 형광등이 한 번 아주 짧게 떨었다. 순애는 눈을 감았다 뜨고 조용히 말했다. 바닥을 마저 닦아야겠어요. 그러나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 안 접힌 파일의 모서리가 스스로 튀어나오며 종이 한 장을 밀어냈다. 복도 바람이 장난처럼 그 종이를 데려가 프런트까지 밀었다. 직원이 허리를 숙여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굳었다. 이게 뭐지요? 특허권 출원 제1저자. 그의 시선이 종이 위 이름을 따라 움직였다. 공기가 문장 하나를 만들려다 멈췄다. 휴게실 TV는 다시 속보를 내보냈다. 정부 과학기술 유공자 재심 추진. 전화의 수화기가 덜컹거리며 받침대에 부딪혔다.
초침이 또각하고 다음 칸으로 갔다. 건물이 동시에 숨을 들이켜다가 끝까지 내쉬지 못했다.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 페이지의 모서리가 오래된 책갈피처럼 복도 끝에서 반짝였다. 연구소의 아침은 유난히 붐볐다. 현관 앞에는 평소와 달리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다. 마치 건물 자체가 신문을 받는 것처럼 유리벽은 반짝이는 성광에 제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다. 국립연구소 내부 CCTV 영상이 유출되었습니다. 어제 비상 상황을 수습한 인물이 다름 아닌 청소부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휴게실 TV에서 흘러나왔다. 직원들은 커피를 쥔 채 멈춰섰다. TV 화면 속 앞치마를 두른 한 여인이 전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케이블을 붙잡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다. 저거 박 아주머니잖아. 말도 안 돼. 버튼 순서며 유지 보수 루틴 우리도 모르는 걸 어떡해. 그러고 보니 이름 박순애. 예전에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복도의 공기는 낮게 웅성거림으로 채워졌다. 벽시계의 초침마저 불안하게 떨었다. 정오 무렵 연구소 대강당. 임시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소식에 건물은 술렁였다. 카메라 삼각대가 줄지어 서고 방송 마이크들이 포디움 위에 꽂혔다. 마이크 커버마다 KBS, MBC, YTN 같은 로고가 선명하게 빛났다. 뒤편 문이 열리자 박순애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낡은 앞치마 대신 단정한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쳤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테이프에 감긴 채였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빛의 홍수 속에서 순애의 그림자가 무대 위에 길게 늘어졌다. 포디움 앞에 서자 기자들이 외쳤다. 어제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셨습니까?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신 겁니까? 과거 연구원 박순애와 동일 인물 맞습니까? 순애는 잠시 말을 멈췄다. 손끝이 마이크를 가볍게 만졌다. 금속의 차가움이 피부를 스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한때 이곳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제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순간 대강당이 술렁였다. 기자들의 손끝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불꽃을 튀겼다. 수십 년 전 저는 동료들과 함께 신기술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제 성과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어 발표되었고 저는 연구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제 이름은 문서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기억합니다. 그 구조와 그 원리와 제가 남긴 흔적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대강당을 가득 채우는 울림이 있었다. 뒤쪽 소장 최영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일부러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서 있었지만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오히려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손에 쥔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현재 소장의 연구 성과가 사실 박순애 씨의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애는 앞치마 속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다. 종이 가장자리가 세월에 눌려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자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시 제가 작성한 원본 설계와 서명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적으로 터졌다. 종이 위에 박순애라는 이름이 화면 가득히 확대되었다. 기자들의 숨소리가 잠시 멎었다. 순간 대강당 뒤편에서 한 연구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도 봤습니다. 기록 보관실에서 오래된 학술지에 박순애 연구원 이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도현이었다. 얼굴은 긴장으로 붉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린 그동안 왜곡된 역사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다른 연구원들도 수군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기도 했다. 침묵의 벽이 균열을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최영도를 향했다. 소장님, 이에 대해 해명하시죠. 박순애 씨의 주장이 사실입니까? 과거 기록에서 이름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영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기록에 오류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하지만 연구는 팀 단위로 진행된 것이니 특정인의 공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은 공허하게 메아리 쳤다. 기자들의 눈빛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듯 차가웠다. 순애는 마지막으로 마이크에 입을 댔다. 이름은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저는 제 이름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시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대강당 안에 박수가 퍼졌다. 몇몇 연구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는 서서히 파도처럼 커져 대강당 전체를 뒤덮었다. 순애는 무대 위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플래시와 박수 소리, 그리고 수십 년간 눌러왔던 진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요란하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그림자가 걷히는 듯 고요하고 단단했다. 대강당을 뒤덮었던 박수 소리가 잦아든 뒤에도 공기에는 여전히 떨림이 남아 있었다. 박순애는 무대에서 내려와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카메라 플래시는 이제 멈췄지만 그 여운이 아직 눈가에 잔상처럼 번쩍였다. 복도 벽에 걸린 유리 액자 속 연구소의 과거 사진들이 그녀를 따라왔다. 사진 속 젊은 연구원들 가운데 분명 그녀의 얼굴도 있었다. 그러나 액자의 명단에는 그 이름이 없었다. 발소리가 뒤에서 다가왔다. 묘하게 급하면서도 억눌린 걸음. 순애는 멈춰서서 고개를 돌렸다. 소장 최영도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표정으로는 웃음을 띄었으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 진동하는 분노가 분명했다.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순애의 대답은 짧았다. 진실? 최영도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이 사회에서 기록되지 않은 건 진실이 아닙니다. 지금껏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게 증거 아닙니까? 순애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발걸음을 앞으로 옮겼다. 당신이 기록을 지웠을 뿐이죠. 그러나 사람의 눈과 기억 그리고 기계는 당신 뜻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최영도는 그녀 앞을 막아섰다. 지금이라도 입 다무시오. 기자들이 떠들어봤자 곧 잠잠해집니다. 그때 당신은 다시 청소부로 돌아갈 뿐이에요. 순애는 그 말에 웃음 아닌 웃음을 흘렸다. 다시 청소부라면 그게 뭐가 두렵죠? 저는 이미 바닥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말끝이 바닥을 울리자 형광등이 찢어질 듯 깜박였다. 공기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듯 긴장이 팽팽해졌다. 잠시 침묵. 그리고 최영도가 입을 열었다. 그럼 원하는 건 복수군요. 내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빼앗긴 내 시간, 내 이름, 내 연구. 그걸 돌려받는 것뿐. 그게 복수와 뭐가 다릅니까? 최영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벽에 걸린 액자가 덜컥 울렸다. 순애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복수는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제 당신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길을 다시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무거운 빗장을 풀어내듯 복도를 가득 메웠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발걸음을 재촉해 다가왔다. 이도현이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소장님,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여기 1980년대 연구기록 원본입니다. 거기엔 분명히 박순애 연구원이라는 이름이 수십 번 등장합니다. 서류철이 열리자 노란빛 종이 위에 박순애라는 글자가 선명히 드러났다. 최영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감히. 그는 도연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이미 주위에 모여든 연구원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꽂히고 있었다. 순애는 도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충분해요. 그리고 최영도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최 소장, 나는 당신을 법정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뭐? 당신이 내 이름을 지운 것처럼 나 또한 당신 이름을 기록에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미 드러났으니까요. 순간 최영도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것은 분노도 공포도 아닌 오래된 죄책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순애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때문에 내 시간이 지워졌다고 해서 남은 시간까지 잃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다. 벽시계의 초침이 그 순간 크게 울린 듯 느껴졌다. 최영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복도 끝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복도는 오히려 밝아졌다. 남은 연구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다. 도연은 순애 옆에 서서 말했다. 이제 선생님의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순애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에 길게 누웠다. 그 빛 위에 그녀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대강당의 소란이 가라앉은 다음 날 연구소는 다시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어제와는 달랐다. 복도마다 붙은 안내문에는 큼지막한 글씨가 박혀 있었다. 과학기술 유공자 특별 포상 박순애 박사. 직원들의 눈길은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녀를 아주머니라 부르는 이는 없었다. 대신 박사님 혹은 선생님이라는 낮고 조심스러운 호칭이 오갔다. 그러나 박순애는 그저 묵묵히 대걸레를 잡고 있었다. 익숙한 습관은 쉽게 버려지지 않았다. 바닥은 여전히 그녀의 영역이었고 그녀가 닦아낸 길 위에서 연구원들이 발걸음을 옮겼다. 정오 무렵 연구소 앞마당에 검은 차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깃발이 달린 차량 맨 앞에서 경호원들이 내렸다. 그리고 차문이 열리자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공기가 정지된 듯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다. 박순애 박사님을 모십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애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랐다. 앞치마 대신 단정한 한복 자락이 햇살에 부드럽게 흔들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금 터졌다. 대통령은 직접 메달을 들고 다가와 그녀의 가슴에 달아주었다. 국가의 이름으로 과학기술 유공 훈장을 수여합니다. 미친 세월을 딛고 다시 이 자리에 서신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청중석에서는 박수가 폭풍처럼 터졌다. 연구원들, 기자들, 관리직 직원들까지 모두가 기립했다. 그 박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오래된 부채를 갚는 소리 같았다. 훈장이 달린 순간 순애의 눈가에 잔잔한 물기가 맺혔다. 그러나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이제야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연구원들, 기록에서 지워진 이들의 목소리가 함께 울려 나온 것입니다. 그 말에 청중은 다시 박수를 보냈다. 기자들의 펜 끝이 종이 위를 달리며 잉크의 냄새를 퍼뜨렸다. 행사가 끝난 후 이도현이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이제야 사람들이 진실을 압니다. 선생님은 이제 뭘 하실 건가요? 순애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흩어지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다. 나는 여전히 바닥을 닦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바닥은 나를 억누르는 곳이 아니라 내가 지켜온 길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녀의 발걸음은 단상에서 내려와 천천히 복도로 이어졌다. 여전히 손에는 대걸레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대걸레는 더 이상 누군가의 모멸을 상징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그녀가 걸어온 시간과 되찾은 이름을 증명하는 깃발 같았다. 복도 끝 창가에서 순애는 잠시 멈춰섰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녀의 그림자는 그 빛 위에 단단히 서 있었다. 이제 누구도 지워버릴 수 없는 이름과 함께. 그러나 그녀의 앞치마 속 여전히 접힌 노트 한 권이 남아 있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수식과 미완의 설계가 적혀 있는 낡은 노트. 페이지 사이에서 빛이 스쳤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지 않고 조용히 손끝으로만 눌렀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복도 저편에서 초침이 또각하고 울렸다. 건물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새로운 박자를 준비하는 듯 했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졌다. 지워진 이름은 다시 빛을 찾았고 잊힌 시간은 결국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 역전은 남이 아닌 스스로를 끝까지 믿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반전과 인생 역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